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 안에서 방송하는 또 락커룸. 자,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 함께하신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예, JYP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차 변론길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그럼 이어서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장면, 재판정의 주요 장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일단 화면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정근으로부터 국회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은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 끌어내려고 했던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먼저 네. 박 변호사님. 자, 일단 사실은 오늘이 좀 중요한 변곡점 같기는 합니다. 그런가요? 뭐 이게 사실 탄핵 심판이 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실제로 뭐 대질 아닌 대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을 지금 하면서 서로 다른 얘기, 또 김용현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국면이고, 저는 좀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최초에는 국회 측 신문에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김용현 했는데, 측에서 그랬죠. 예. 와, 재판부에서 상당히 좀 그 부분에서 기분 나빠했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예. 원래는 주신문을 윤석열 측에서 하면 반대 신문을 국회가 하고 재주신문, 재반대 신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아니면 사실은 윤석열이 원해서 이 사람이 나온 것처럼 보였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가요? 실제로 아마 예상한 거는 그냥 이 주신문만 받고 반대 신문 안 하겠다라고 하면 윤석열이 원하는 답변만 하고 말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거나 의도를 하고 왔는데, 예. 그게 무참히 깨졌고, 깨지는 순간 이 김용현 입에서는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휴정한 사이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같이 응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 전략을 그러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조언했던 거. 저는 사실은 뭐 이거를 재판부, 사실은 결정은 재판관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재판관들이 상당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재판을 어쩌면 무시하고 모독하는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나 재판관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증언을 할 경우에 증언의 신빙성이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요 발언을 했거든요. 네. 우리 박준영 부원장님 오늘 어떻게 드셨어요?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아닌가.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의원을 요원이라고 부르고. 의원 요원. 네. 그리고 저는 윤석열, 김용현이 완벽하게 짰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하. 실제로 김용현이 국회 측 질문을 안 받겠다라는 것은 본인의 이 내란 형사재판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본인이 불리해지면서도 국회 측 질문을 받은 것, 이건 윤석열을 위해서다. 이렇게 스스로 시인을 한 겁니다. 즉 오늘 재판은 주범 윤석열에서 주범 김용현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두 사람이 짰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럼 결국 그렇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를 김용현 전 장관이 선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 우두머리가 김용현 전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 어떤 믿음, 신뢰감, 신빙성. 증명력이라고 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그건 법관들이 또 재판관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아예 이 사람 말을 다 안 믿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 말 중에 일부만 치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후자로 보거든요. 재판관들이. 저도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뭔가 그런 걸 의도하고 나왔지만 네. 그게 달성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재판관이 봤을 때는 김용현의 진술 중에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음. 또 어느 정도 일부 부합하는 것도 있고 음. 그것은 채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음흠. 그래서 윤석열이 측이나 김용현이 의도한 대로 진행이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요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비웃음 살 만한 얘기 등 또 그리고 여러 문건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요원. 진압 요원이 맞나요? 예. 아무튼, 안전 요원인가요? 예.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 것도 웃음을 살 거고 뭐 개헌 문건 얘기라든지 다른 어떤 총리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경찰청에 갔다 문건 등등이 예. 오히려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재판 주요 장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용현 전 장관에게 돌아서서 질문을 던지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 이거 원래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도요. 아. 피고인이 증인한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변호인이 많이 하지만 예. 피고인이 정말 궁금하면 음흠. 증인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성범죄 재판 같은 게 할 때는 불리하죠. 차막을 설치하는 아, 예. 아니면 가림막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하는 게 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질문하거나 위협적인 걸 가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하려고 요청했던 측면이 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돌아보면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습도 연출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게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긴 한데 네. 이게 대통령이 질문하니까 김용현 장관이 이게 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니 뭐 변호인들끼리 서로 밖에서 네. 조율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 그런가요? 저는 충분히 짜고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기 법조인 계시니까 저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예. 김용현이 수괴이든 아주 그다음에 적극적 가담자이든 받는 형량은 다 한 20년 이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던 게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쓰일 겁니다. 아하. 그리고 실제로 지금 김용현은 이미 공소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두머리는 아닙니다. 주요 종사자로 지금 기소와 공소 제기가 됐는데 예. 지금 상황만 봐도 사실 만만치는 않은데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뒤집어 쓴다면 오히려 형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용현 씨가 59년생인데 예. 자 내가 수괴가 아니고 주요 종사자다. 주요 종사자도 사형 무기 그다음에 뭐 5년 이상인데 만 25년 20년 형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려니 그냥 내가 윤석열 거 다 엎어서주고 수괴로 돼가지고 무기 받자. 예.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후에 정치적 격변을 통해서 윤석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상력 발휘돼 가지고 저는 뒷거래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이제 여론조사 보면 어떠한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조사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면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떠한 대통령의 구명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네.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뭐 그렇습니까? 그런 의도가 뭐 있고 그 의도고 그건 주관적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충분히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요. 매우 낮다. 법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음. 법관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이제껏 나왔던 증거들 예. 공소제기 공소장 80장 80몇 장 90장에는 그 한자 한자를 다 뒷받침하는 증언이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쓰지 못하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데 예. 만약에 그 형사재판과 다르게 헌법재판에 와서 윤석열이를 보호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엉뚱한 답변을 한다면 본인한테도 불리하지만 윤석열한테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저는 예. 그런 의도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핵심 또 이제 개헌 포고령입니다. 개헌 포고령 안에 이제 그 4번이었나요? 전공의 복귀 명령을 하면서 48시간 안에 안 들어오면 처단한다. 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대통령이 오늘 이제 재판정에서 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공의 이거는 왜 집어넣었어? 하면서 웃으며 얘기했다. 웃으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넣었는데 네. 뭐 김용현 전 장관이 넣어놨다 이런 취지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진영 부원장께서? 뭐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요. 이 포고령 부분이 왜 예. 중요하냐면요.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증언이잖아요. 아.
예를 들자면은 그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 그다음에 특전사령관의 증언, 윤석열이 끄집어내라고 했다, 윤석열이 체포하라고 했다. 근데 이거는 문서거든. 활자화된 증거거든.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활자화된 증거를 김용현에게 다 밀어버린 거예요. 다 밀어버리고 여기에 나는 책임이 없어. 예.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김용현이 작성한 것처럼 야 이거 의료 문제 왜 집어넣었어? 이렇게 이야기.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인데 의료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이 있었겠어요? 야, 앞뒤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김용현이 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윤석열한테 물어보니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통행금지 부분 빼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이 다 감수하고 윤석열이 다 기획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 근데 지금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웃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비상계엄령 선포 포고령을 쓰면서 웃으면서 이거 왜 넣었어? 이거 여유로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그것도 넣었어? 지어내면서 했던 말로 보입니다. 실제로 뭐 1회 출석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뭐 비상계엄 입법기구라든지 이런 거 잘 본인은 모르니까 TV 보고 알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그 쪽지는 그거 아마 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긴가민가한다 이렇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전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예. 그 윤석열의 진술의 신빙성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 신빙성이 있으려 그러면 다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럼 법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봐도 못 믿는데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뒷받침되는 녹음이 있다든지 예.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둘이 그냥 웃으면서 했다는 거는 뭔가 자신의 어떤 호탕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재판관들은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헛소리하고 있네라고 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그렇군요. 결정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 판결문들이 나옵니다. 이런 윤석열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검찰에 이제 이 수사를 이첩했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첩한 자료에 보면 공수처가 어떤 진술을 확보했냐면 윤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어떤 진술이냐?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봐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얘기했는데 그럼 요원을 잡기 위해서 1000명을 보냈어야 됩니까? 아니 요원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보좌관이에요? 예. 아니면 요원 국회 1000명. 그 뭐 경위과 뭐 경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계엄군을 왜 출동을 시킵니까? 계엄군이 들어와 가지고요. 예.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국회의장만 출입하는 길목에 예. 계엄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화까지 했습니다. 너희 왜 왔어? 우리 대화까지 원장님이 했습니다. 아니 현장에. 저는 그 대화는 안 했고 알겠습니다. 제 옆에 계셨던 분이 대화를 했고 저는 너는 뭐 저기 몇 살이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이 끝이 나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상황 정리하는 말하면서 중과부적 수가 적었었다 예.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말에 대한 표현으로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 진술이 있었다는 건 여러 가지 이게 맞춰지는 부분이 매우 있네요. 중요한 진술들이에요. 예, 예. 이런 진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파편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파편들 중에 신빙성이 있고 그런 진술들은 채택을 하는 거예요. 법관들이. 예. 그래서 그 채택된 걸 갖고 요건에 부합시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형법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했을 때 예. 그럼 이런 행동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라고 포섭하는 작업이 법관들이 법률을 적용하는 작업이라고 예. 보면 됩니다. 예. 다 해당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폭동 이 부분에 비출 수도 있는 거고요. 고의 부분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목적 부분에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 뭐 이거는 뭐 공수처 입장이긴 하지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증거 또 이 다음에 조사할 때 검찰에 지금 조사를 더 할 건데 매우 아주 잘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이야기도 오늘 김용현하고 윤석열은 반대로 이야기했잖아요. 아하, 김용현이 많이 투입하자고 했는데 윤석열이 250명만 투입하자라고 했다고 반대로 이야기죠.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그 쪽지와 포고령이라는 활자화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최상목에게 줬다는 쪽지. 그다음에 조태열에게 줬다는 쪽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회를 대신한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나오잖아요. 국회를 대신한 비상입법기구는 뭡니까? 옛날 전두환 때 있었던 국가
비상대책 무슨 위원회인가 뭐 국보위. 그런 거를 국보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해요. 뭐냐고 하면은 예비비를 책정해 가지고 기재부에 TF를 만들어야 된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 TF 만드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면 되는데 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뭐 예산이 국회 예산입니다. 준 예산으로 다 하면 됩니다. 예. 국민들 바본 줄 알고 그냥 막 떠드는 소리예요. 저 사람들 이야기는.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쉽고 또 한심스러운 부분이 예. 헌법재판소에서 뭐 생중계도 되고 생중계 아니라 녹화가 제가 다 알게 돼도 되지만 예. 그게 형사재판하고 이게 통용이 됩니다. 아하. 형사재판 거를 헌법재판 쓰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 거를 뭐 이걸 100% 쓰진 않지만 필요하면 차용을 하거든요. 이게 고스란히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다 나쁘게 작동을 할 거예요. 아, 증거로서. 앞으로 이 사람들 얘기했던 거 누가 믿겠습니까? 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그 진술들이 있는데. 다 기록이 되는 다 것이고 다 남죠. 다 보고 있을 텐데. 네. 자, 무엇보다 이제 계엄령에 대해서 개몽령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자꾸 내란으로 몰고 가냐라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얘기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 또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예요. 네. 이분이 어떻게 이 계엄령을 개몽령이라고 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자꾸 내란으로 몰고 가냐? 요거는 같은 재판관들이 아니 실패해도 내란인 거고요. 예. 통진당도 내란 음모 그냥 자기들끼리 이상한 농담 따먹기 했다가 다 잡혀가고 예. 당 해산도 되는데 무슨 내란 음모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네. 최상목하고 조태열한테 준 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태열한테 무슨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80년도라든가 60년도에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예. 사후 인정으로서의 미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이 정도 머리 쓸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안 해요. 김용현이 이 정도 머리 안 돌아가요. 제가 봤을 때는. 김용현이 무슨 그 국보위 관련돼서 예비비 책정하고 이 정도 머리 돌아가는 사람 아니고요. 예. 외교 공간에서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런 머리 안 돌아갑니다. 저는 다른 윤석열의 측근이 분명히 저는 실무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의심합니다. 매우 지금 말씀처럼 8번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예.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각 국무위원한테 이런 문건 지시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가 지금 진행이 안 돼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조사는 감아보면 군인들, 사령관들 싹 다 잡혀 들어갔고요. 그렇죠. 경찰청에 뭐 청장하고 서울청장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네. 기소됐는데 나머지 내각 쪽 사람들하고 말했던 비서관들, 참모 조직 전혀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하. 이상민 장관 역시 지금 엉뚱한 진술을 얘기 거부하고 있죠. 예. 조사는 뭐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앞으로 더 밝혀내야 될 게 지금 있던 걸 다 밝혀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롭게 밝혀낼 부분은 가담했던 내각에 있는 사람들, 비서진들 그런 부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진술을 얻으려고 했는데 뭐 말을 막은 거고요. 뭐 본인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는 진행이 될 거고요. 예를 들자면 김용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가 문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PC 그 노트북 깨뜨렸다고 하죠. 망치로 부셔버렸다. 김용현이 직접 워드로 타이핑을 잡혔다. 했는지 워드로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아. 하다못해 누군가 타이핑한 사람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김용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옆에 불러주면서 예. 김용현이 장관이 타이핑을 해서 직접 보고서를 쓴다? 저는 이거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줬던 페이지는 8페이지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또 김용현 전 장관 진술 중에 그 한덕수 총리에게도 뭐 줬다. 총리, 뭐 행안부 포고령, 장관, 행안부에 경찰청 뭐 줬다. 종이를 예, 줬다. 얘기하니까요. 하니까 어떤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뭐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그런 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이제 계몽령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 가장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변호인도 변호를 할 때 어떤 마지노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을 했는데 살인자를 이제 변호를 하면서 안 죽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안 죽였으면 모르겠지만 아. 죽인 사실들이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랑은 똑같은 거거든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 뭐 아유 이런 거. 이게 뭐 죽을 만했지 뭐 이런 아니 뭐 예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가장 지금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내란죄가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내란 행위가 맞고요. 그 전제에서 시작해야 되고 하는데 일부 변호사 또 일부 법조인, 일부 정치인,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뭔가 정치적 상황인 것처럼 중립적으로 빠져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국가를 절단시키는 가장 나쁜 거예요. 이 사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해야지 대화가 되는 건데 예. 그 대화를 지금 전진을 못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계몽령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또 변호사가 직접 얘기를 하니까 더 문제 너무 답답하고 그 변호사는 저는
나중에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아. 이런 발언들을 자꾸 서슴없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그걸 자기가 확신을 갖고 한다 그러면 끝까지 좀 그런 책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계몽령이라는 얘기는 구구 커뮤니티에서 며칠 전부터 나오긴 했었었는데 따라한 그게 이제 거예요. 막 그걸 따라한 거예요. 계속 네. 이게 막 확산이 되고 막 이게 막 통용화되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의 어떤 강제 구인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검찰로 이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약 한 10일 정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아니, 너희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는 곳이다. 나 안 할 거야. 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검찰은 나갈까요? 검찰도 수사권이 없잖아요, 내란에. 그 역시 응하지 않는다. 예. 저는 검찰에서도 윤석열은 대충 묵비권 행사하면서 버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음. 제 그냥 추론입니다.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했고 불법 계엄이었다라는 것은 입증할 것 같은데 예. 그 주위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도 뭔가 저는 신뢰가 안 가요.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출동을 하면서 성관에 출동을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검찰에서도 나올 거야. 포렌식이라든가 뭐 이 그 서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이야기겠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느낌이 저는 어떻게 받았냐면은 방첩사령관이 검찰하고 직접 소통한 건 아닌 것 같아. 제3자를 통해서 소통했을 것 같아. 제3자가 누구야?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실일 것 같아요. 윤석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을 대리한 누군가가 검찰 쪽에 라인이 있는 사람이 예. 검찰 쪽에 누군가가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검찰도 분명히 내란 관련 의심가는 파트라든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굉장히 폭넓게 펼쳐갈 것인가 의심이 됩니다. 검찰이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뭐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지금 상황상으로는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특검법이 통과가 지금 아직 안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특검법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10일, 20일 내내 특검을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 선정까지 또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의 기소는 검찰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예.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저는 공수처가 할 만큼 했다고 보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압수수색 못 하고요. 그리고 구인 안 됐죠. 구인해서 될 법원들 입을 안 여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는 올렸다고 보거든요. 검찰에. 다만 검찰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죽은 권력 수사는 뭐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넘어지는 맹수를 잡아먹는 거는 또 맹수 검찰이기 때문에 이제껏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떤 그 협상력이라든지 예. 조사라는 그런 거거든요. 입을 열게 만들려면 이 사람의 약점 또 이 네. 사람이 어떤 이득 같은 것들 잘 조율해서 던져서 어떤 입을 열게 만드는 방법 그건 검찰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할 것이다. 검찰이. 또 윤석열도 궁금할 거예요. 우리 후배들. 우리 후배들. 나를 어떻게 할까? 얘들 뭘 알고 있지? 한 번쯤은 저는 갈 수도 있다. 가서 만약에 더 얘기했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더 이상 안 할 거고요. 그래서 검찰이 어쨌든 압수수색도 아주 많이 할 거고요. 예. 공수보단 인력이 장비가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확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이 한 번 정도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또 수사에 많은 검찰 역시도 뭔가 좀 다르게 조직의 명운을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뭐 검찰을 100% 신뢰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또 이번에 김성훈 차장을 구속영장을 반려하는 예.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게 너 검찰 믿을 수 있나? 뭐 혹시 검찰에 갔다가 윤석열 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생각도 하긴 하지만 예. 이런 상황일수록 검찰 조직을 살리는 방법은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기소하는 수밖에 없고 또 앞에 김용현 사령관들 경찰청장 다 지금 공소장 제가 읽어봤거든요. 예. 조사는 참 잘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공소장이 8, 90페이지 적어놓은 거 보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거하고 배치되게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기소까지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저는 검찰의 좀 신뢰가 더 확보되려면은 지금 고소고발된 국무위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어떤 그 검찰 정도 해주면 수사에 제가 믿을게요.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네네네. 예. 자, 일단은 이제 검찰 쪽으로 이제 이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기소까지 그리고 또 공소 유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심판 4차 변론기 진행하기 전에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즉시 이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일단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라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런 의견을, 이런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했고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헌재 결정 일단 8인 체제였습니다. 8인 체제였고 4대 4였습니다. 8인의 재판관 중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4대 4였는데 결국 이제 파면 결정에는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로 이제 최종 기각이 된 것인데, 자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진숙 위원장도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긴 예. 합니다. 이게 탄핵, 파면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실제로 간첩 사건에 그 관련된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도 네. 유사합니다. 음. 잘못한 건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아하. 예를 들어 징계는 수위가 많습니다. 예. 정직도 있고 근책, 뭐 근심 같은 게 있고 파면이 가장 중요한 징계죠. 음흠. 그게 탄핵인데 음흠. 정직 정도만 되지 했다 하더라도 야하. 그 이상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로 봐야 되는데 음. 이걸 함으로써 2명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오도하고 오해하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사건이 지금 법원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법원에서 다 지고 있습니다. 2명이 예. 결정한 게 뭐 방문진 거라든지 MBC 거라든지 예. 대부분 지금 방통위원회에서 했던 게 다 지금 2명에서 결정한 거에 지금 뒤집어지고 있죠. 예. 불법이 다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자기가 이제 기자회견 비슷하는 게 뭔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측 또 다시 탄핵에 올라올 수 있고요. 하는 즉시 예. 또 그러고 그게 재판에 사법부에 가면 또 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이틀 정도 근무했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이 파면까지 갈 건 아니지만 아니라는 거지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오해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으로 왔나?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요. 예. 헌재의 4대 4 표결을 보니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누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쫙 갈렸더라고요.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식이잖아요. 예. 5명의 절반은 3명 아닙니까? 3명이 일을 해야 되는 건데 2명이 결정했다. 이거 과반이 안 된, 제적 과반이 안 된 상황에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방통위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방통위원들 문제인데 예. 그걸 가지고 상식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정파적으로 접근했다는 데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오로지 윤석열 탓입니다. 뻔뻔하고 그다음에 염치 없고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고 온갖 표현을 다 쓰고 싶은데요.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현역 정치인 이야기예요. 김두관 의원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행자부 장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장관을 했는데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냅니다.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좀 미적미적합니다. 김두관 장관이 대통령 찾아가서 대통령께 부담을 주기 싫어서 제가 해임 스스로 그만두겠습니다. 이걸 물러나 버립니다. 예. 이게 뭔가 하면요. 장관은 내가 과반에 의해 가지고 무너져 가지고 탄핵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야당과 대통령이 극단적 갈등을 빚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정무적으로 전국을 풀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야당이 해임 건의 안 내면은 그런 게 있어서 관심도 없어. 그다음에 과반 이상 돼서 탄핵하면은 나는 안 시킬 거야. 모든 것을 반대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당은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장관들도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서 대통령 편에 착 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내 목숨 연명할 생각만 하고 전국이 꼬이든지 국회가 안 돌아가든지 국정이 마비되든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국가를 반 딱 잘라가지고 난 한쪽 편에 서가지고 출세만 하면 돼. 권력만 누리면 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정부에서 장차관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사람 이런 일이 있으면 방장 나와서 사과를 해야지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무리한 상황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라도 되는데 최소한의 앞에 미안하던 말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정부의 장관들이에요. 전부 다. 박 변호사님 많이 네, 우리 JYP가 완전히 네. 지금 많이 분노하신 것 그게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진수 위원장 뭐 지금 형사 아마 고소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무리하게 뭐 특히 MBC를 괴롭히고 싶을 건데 등등의 방송국들을 예.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5인인데 아직 2인이고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예.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글쎄요. 근데 그럼 국회에서 올려야 되는데 국회 추천을 해야 되니까. 추천이 그 지금 40여 재판인간 임명 안 돼서 지금 난리인데 아하. 그 지금 전국 상황을 봤을 때는 음. 뭔가 확 바뀔 가능성은 사실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소감 아까 장면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단어가 이 결정은 국민들이 내려준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착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예. 그걸 약간 염두에 두는 발언이 자꾸 아닌가. 정치적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탄핵재판소가 아니죠. 헌법재판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정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아니죠. 법리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예. 그래 그 지금 저분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선출되지 않은 장관들 같은 경우에요. 공무원들 우리 윤리 규정을 한번 볼게요. 형사 피의자가 되면 대기 발령 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예. 사람들. 예. 저 사람들 자기 뭐 국무위원이라 대한민국 헌법이 좀 불일치가 있거든요. 국무위원이라고 엄청 높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 주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국무위원이 어쩌고 하면 맨날 자랑하는데 예.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단 말이에요. 선출직.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반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해임되는 겁니다. 임명직. 예, 임명직에서 잘리는 건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하게 국민의 뜻이 어떻고 하면 이게 다 윤석열 탓이에요. 이 진짜. 재판관이 이제 한 거죠. 뭐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거고 네. 지금 재판관 구성을 뭐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를 드리면 보수 3, 중도 3, 진보 3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수 3. 중도 3, 진보 중도 3. 삼. 방은혁 재판관이 아하. 이제 임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333이다. 그 말씀대로 또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아. 뭐 문형배, 이미선 같은 경우는 두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4월에 이제 이제 임기가 퇴임을 해야 되는 끝나죠. 이제 그 예. 사람들이고 음. 또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이 마은혁 뭐 이래 등등 정계선 예.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6명의 탄핵 인용이 꼭 필요한데 3분의 2. 4명, 4명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아.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 이거는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파면을 하냐 마냐 이 이진숙의 행위에 대해서 그 판단을 지금 재판관들이 한 거지. 지금 정영식 재판관 주심 재판관 모습도 봐도 그렇고 예. 윤석열 탄핵 심판은 꼭 이렇게 가는 거 아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예. 직무를 이틀밖에 수행을 하지 않았기 그런 부분도 때문에 저는 크다고 사실은 봐요. 이틀을 수행한 방통위원장이 잘못을 했다고 빨리 그만해라. 저는 사실은 그 이틀 했던 거하고 예, 예. 분명히 법적인 잘못 문제도 있지만 예. 그걸 그걸 했다가 파면할 파면까지는 아니다. 뭐 예를 들어 정직을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본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무게와 어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완전 다른 것이죠. 전혀 별개의 무게가 다른 문제고 것이고 국민들이 내려준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게 점을. 사실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제대로 이 민주적 절차를 이해한다면은 네. 직위 해제시켜야 돼요. 음흠. 대기 발령시켜야 그게 돼요. 맞죠 원래 같으면. 예.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안 하는 건 너무 많아요. 우리 김성훈 경호처장 이런 사람들도 직위 해제시켜야 돼요. 아, 사표 내세요. 아니 사표 내기까지는 직위 해제. 아니더라도 아하. 형사 피의자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음흠.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그런 적용을 받아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청문회가 있었었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분이 또 단연 씬스틸러다라는 표현을 맞을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당시 12.3 내란 사태 때 이제 증언이 단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발언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발언이죠. 예.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네, 저 영상을 보면서 정말 댓글이 아버지가 자랑스러울 것 같다라고 이제 뭐 이런 예. 그 자식들이 되게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런 댓글 굉장히 많이 있긴 했었었는데 일단 이제 홍장원 차장에게는 이제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했을 때 목적어는 없었다. 네. 이게 목적어를 이제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이제 받고 나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안 했다. 저 장면이 사실 전날 국조에서는 가장 눈에 띄었던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장면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저런 공무원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 박정훈 대령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저는. 아.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래도 곳곳에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보다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하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공직자가 누구 잡아넣고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걸 알잖아요. 예. 3살만 애들도 3살은 아닙니다. 예. 한 중고등학생만 돼도 알아요. 아는 걸 갖고 예. 당연한 거를 한 거,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당연한 말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국조의 증인들하고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 영 엉뚱한 소리 또 조태영 국정원장의 말하고도 좀 배치되는 걸 보면서 예. 예. 아는 국민들이 아마 느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어떤 시원함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얘기 자체가 대통령이 윤석열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참석해서 얘기했던 끄집어내라 자기는 뭐 안 맞다. 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고 거기서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했던 내용 검찰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아하. 법원까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물적 증거가 찍히는 것도 물적 증거지만 말하는 거하고 맞아떨어지는 증거도 물적 증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증거를 얘기를 했고 이로써 윤석열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했던 내용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홍장원 국정원 차장 이분이 원래 이제 블랙요원 출신이라면서요. 네. 뭐 하고 이제 힘을 많이 했던 분이고 본인이 여태까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는 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은 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이다, 이렇게. 이번이 처음 받았던 거니까 그러니까 더 확실히 기억하는 거고 생생하게 지금 국회에서 지금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홍장원 쳐보니까 개그맨 MC 장원이 뜨네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예. 대한민국에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이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상황에서 예.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예. 행태의 문제에서 예. 안정추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일 때는 상황들을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불이한 명령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는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런 그 주요 공직에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번에 국무위원들이 했던 행동이라든가 또 국정조사에서 보이는 이 책임 회피라든가 몰랐다 뭐 한덕수 총리 이야기 제가 기가 찼는데 예.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기억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로 남아서 오히려 더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서 생각나고 기억하죠. 확대 재생산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기억 못한다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전부 다 해임 사유입니다. 그 정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무슨 고위공직자를 합니까 진짜. 네. 다 기억력 좋아서 고시 패스하고 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네. 기억력 잘해서 그 자리까지 가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이래저래 드는데 피하긴 하는데 예. 다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다 밥수 알겠지만 메커니즘은 좀 이런 것 같아요. 모두가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예. 뉴스도 보고 생중계 됐잖아요. 실제로 그 자리에 갔던 분들도 꽤 많고요. 예. 거기에다가 시작은 대부분 국회에서 많이 시작이 됐고요. 예. 국회 청문회나 국회의원들도 그러면 답변하는 과정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되고 헌법재판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모든 게 사실 다 드러나고 있어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을 삽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근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얼토당토한 얘기로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반대로 이렇게 홍장원 차장 같은 분은 아주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홍장원 전 1차장과 조태용 국정원장과의 진술이 다르다. 이제 당시 이제 12월 3일 이후에 12월 5일인가요? 4일인가요? 그때 이제 조태용 원장이 홍정원 그 차장에게 이제 물러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해임에 대해 면피를 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정원장과 국정원 차장의 입장이 다르다. 아니 이런 발언을 내서 손해 볼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해 보면 우리가 결론 나지 않습니까? 예. 홍장원 차장이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본인 이미 지금 직위 해제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 전 그렇게 알고 차장이죠. 있는. 전 차장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위 해제되고 잘리는 상황을 무릅쓰고 이야기한 사람이 진실인 건지 아니면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진실인 건지 이거는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들도 이 청문회나 이런 걸 다 보고 조사를 다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뭐 재판관들도 보고 있고요. 조사하는 사람도 보고 있고요. 사실은
그냥 그 장소에서 그것만 변명하는 쪽으로 보여요. 약간만 더 깊숙이 생각하고 보면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 게 답변 태도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사실. 태도. 아니 박정훈 대령 얘기하는 거저 똑같아요. 박정훈 대령하고 예전에 그 임성훈 사단장 보면 뭐 다 보이잖아요. 그래 뭐 자기는 억울할 수 있지만 예. 우리는 당신들 말 안 믿어요. 국민들 대다수는 안 믿습니다.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다. 그리고 막힘이 없었고. 막힘이 없고 예.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홍장원 차장이 얻을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음흠. 불이익만 있을 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송한 마음에 어떤 공직자로서의 기본 마지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부끄럽습니다. 예. 안 부끄럽습니까? 조태영 원장님. 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그 쪽지, 그 이제 기재부 장관 어떤 이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뭐 챙긴 이런 부분에 대한 쪽지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나 몰랐다. 아, 그 쪽지 누가 썼을까? 썼다면 김용현 전 장관을 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진술했었었는데 그 쪽지가 이제 인쇄된 게 공개가 됐잖아요. 네. 확보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어제 김웅전 의원이 저거 대통령실이 작성하는 문체 맞다. 나도 대통령실이 썼다는 거 받아봤었는데 저 필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폰트 맞다. 확인해줬거든요. 그 폰트와 이 페이퍼의 양식의 문제도 있지만요. 예. 내용이 김용현 장관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 죄송합니다만은 아하. 저 공부 좀 해야지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보위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문제라든가 비상입법기구. 예, 비상입법기구 그 옛날에 전두환 때 했던 예. 국보위 정도를 알아야 되는 사람인 거고요. 예. 거기에 예산이 왜 소요되는지도 공부 좀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 장관한테 줬다는 이야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국제 외교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인 겁니다. 아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른 쪽지를 받았었는데 이거 대통령이 준 거 직접 줬다. 네, 얘기하는 직접 거고. 줬는데 네. 그 장관 이야기는 내용은 제대로 못 봤지만 아. 공관 이야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공관이라면 아. 대사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또 이야기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요. 외교부 2차관이 예. 미국 대사에게 전화했는 시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2차관이라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하고는 또 다른 라인이에요. 아. 대통령실 직통 라인이야. 아하. 그다음에 외교부 부대변인 이야기 있었잖아요. 예. 이 계엄이 해제되고 다음 날 외신들에게 이 계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을 막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두 사람 같은 라인이거든. 강인선 2차관. 그렇죠. 강인선 1차관 그다음에 부대변인. 예. 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보자면요. 계엄 후, 즉 불법 계엄, 쿠데타 후에 특히 미국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를 썼던 겁니다. 이거 국제 관계 좀 아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논란이 있던 게 대통령 생일 잔치에 그 노래가 동원됐었고 또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 이제 동원이 됐었다. 근데 이제 그 기념행사를 하면서 했던 게 하나의 작은 코너에 불과했다. 그 간호장교와 여경을 부르고 30만 원을 줬다는 야당 의원들이 비판해 다 부르지 않고 일부러 부른 것이다. 요거 어떻게 그냥 들으세요? 되는 대로 그냥 변명하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런 보이거든요. 인간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란 말이야 좀 진짜. 한심스럽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문제를 얘기하면 당신들도 결혼이 아니라 뭐 생일 축하 잔치 해주지 않냐 친구들. 나는 내 사인이에요. 내 집에서 내 친구들하고 그거는 이거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저는 이래서 이게 제가 이제 군에 오래 있었지만 정말 예전에 이런 일들이 돈을 주고 이러진 않지만 예. 가끔씩 있어서 그거를 너무 과한 충성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이제는 군대에서 이러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죠 사실은. 징계합니다. 아니면 예. 처벌합니다. 회사에서도 부장생에 아무도 누가 관심 합니까? 없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복장생. 준다니요. 그 돈 무슨 돈으로 뭡니까 줬대? 이게? 경호처 예산으로 준 거 아니에요? 인간입니까 이 사람들? 이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아니 아니, 모든 변명이 이딴 식이에요. 예. 누가 아니, 납득을 합니까? 제가 윤석열을 정말 싫어하는 20대 청년인데 군대를 가가지고 예. 이상하게 55 경비단에 갔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 저를 동원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이상한 거 시키고 있잖아 생일이라고. 예. 너 그 저기 용비어천가 노래 부르라 그러면 저한테 가혹행이에요 이거. 예. 가혹행입니다. 음. 인권 양심의 침해입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인권 침해입니다. 예. 이거. 이거 저희가 매년 받는 어떤 그 성적 감수성 교육에 하면 이거 기본이에요, X표 기본. 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여직원들한테 이렇게 뭐 돈을 돈 주고 주고. 부르고. 야.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이런 답변을 생각을 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모든 지금 답변자들 똑같아요. 그 되는 대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김성훈 경호처장이라는 분이 대통령 체포되기 직전에 울면서 총 들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구속해야 됩니다. 구속 안 하고 놔두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분이 남아갖고 또 후속
경호처 내부 인사를 또 네. 이분이 이제 차장으로 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하니까. 또 이 사람이 그 CCTV 확보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 집행한다는 거 그것까지 또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상목 고랑대행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직위 해제해야 됩니다. 이건 공무원 제가 알기로는 복무 규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는데 윤석열 사건이 이제 특히 이 김성훈 건 이거는 경찰이 저는 뭐 조만간 빨리 영장 신청을 재청구를 하고요. 검찰이 그거는 법원에 넘기면 돼요. 본인들이 뭔데요? 그래야 오해를 풉니다. 지금까지 검찰을 못 믿겠다 한게 이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빨리 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또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거든요. 네. 근데 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호처에서 또 막고 있다는 거. 또 이게 이제 그렇죠. 삭제 지시도 이분이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증거인멸도 하고 때문에 있고 온갖 증거인멸 행동을 다 하고 있는 우려가 거죠. 있기 온갖 때문에. 범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검찰이 의심이 되는 게 검찰이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하고 디올백 수사하러 와서 핸드폰 뺏겼잖아요. 예. 이 사람한테 뺏겼나? 아. 부끄러워서 뭐 그러나 이런 좀 자꾸 의심까지 생깁니다. 예, 여태까지 너무 좀 황당한 상황 추측이다. 추측 요 네, 정도 좀 황당한 추측입니다. 황당한 추측인데. 워낙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듣고 또 다음 주에 진전된 상황으로 다음 주는 못 뵙네요. 다음 주는 저희가 명절 연휴하고 좀 쉬시고요. 네네네. 그 다음 주에 네. 2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